부장님, 카톡방 운영하고 있죠.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걸 없애가지고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홍경호 3차장과 중앙지검 관련 부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 정도의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그 행동을 일단 저지하고 확인하는 게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동훈 검사가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보고요. 예. 이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 간부 간의 초유의 몸싸움, 후폭풍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요, 한동훈 검사장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바꿔서 돌려준 것으로 오늘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해서 5명의 카톡방 운영하고 있죠. 그 카톡방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걸 없애가지고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홍경호 3차장과 중앙지검 관련 부장들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특수부장들인 거죠? 지금 조국 사건 수사하는 특수부장. 이 사건 수사 관계자들. 저 부분이 뭐 특별한 불법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숨길 이유가 없고요. 지금 핸드폰 있죠? 확인해 보여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고 없애고 이런 말 때문에 저게 지금 없습니다. 카톡에서 수사 관련해서 저희가 불법적인 정보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SNS라든가 언론에서 나온 걸 공유하는 차로 저거 말고도 저런 유사한 그 멤버들이 드는 카톡을 많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려진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보면 압수당한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도 모르게 본인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다시 휴대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왜 유심을 그렇게 압수수색하려고 할까? 거기에 별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그 유심 칩을 다른 그 전화기에 꽂아서 아마도 한동훈 검사장의 그 카톡이나 이런데 그 접속을 해서 아이디를 그 비밀번호를 바꿔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 이게 좀 이게 법적으로 그것이 적법이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은 유심이거든요. 그럼 유심 자체를 뭐 프렌즈를 한다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유심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 통신사에 접촉을 해서 카톡 비밀번호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세계는 감청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통신비밀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감청이라는 거는 전자장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내용을 지도 또는 체록하는 것 등을 얘기한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카톡에 들어가서 뭔가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감청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감청 영장을. 근데 그거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중앙지검에서 형사소법 20법에 압수수색까지 필요한 취지를 처분할 수 있다. 그래 그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데 어디 잠겨져 있잖아요. 금고에 들어있고 그걸 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뚜껑을 열거나 그 이야기지 이렇게 압수한 유심을 가져가 가지고 통신사에 접촉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받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이걸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한 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중앙지검이 무리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법 절차를 앞으로 지켜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원래 법원이 영장도 내어주지 않은 이 카카오톡 비밀번호까지 열어서 유심만 해당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지난달에 압수수색이 됐는데 휴대폰에 압수수색이 됐어요.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유심을 돌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심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이용해서 그 카톡을 들여다본다든지 그거는 불법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님, 유심도 별다른 소득 없이 그런 3시간 만에 돌려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아마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은 비밀번호를 열려는 그 순간에 그걸 몰래 들여다보려고 했다. 뭐 그런 음모설까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심 집안에 그 사람의 금융 정보라든지 또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거를 찾아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기왕에 압수해서 지금 못 풀고 있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추측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카톡의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느 쪽이거나 상당히 그 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무리한 수사일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구장처장. 네. 근데 지금 계속 주목받는 게 사실상 초유의 몸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이 검찰에 몸싸움 영상을 좀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동훈 그 검사장이 그 발표한 그 입장문을 보면 그런 이 뭐랄까 이렇게 뭐 몸싸움 현장이 뭐 다 녹화가 돼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국민들이 과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누가 먼저 어떤 그런 몸싸움을 시작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이 담긴 그 동영상을 지금 이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물론 뭐 그것이 얼마나 그 일반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그 동영상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몸싸움이 폭행 논란도 사실 뭐 유심해서 들여다봤는지 뭐 물론 뭐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정말 검찰 수사팀이 들여봤는지 아닌지는 저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폭행 논란 관련해서는 한동훈 검사는 불러서 서울고검이 직접 조사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폭행 논란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이제 처음 터져서 중앙지검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피력했었어요. 근데 그걸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입장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 지금 입장문에도 보면 본인이 이제 어떤 덮쳐서 그걸 눌린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한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진웅 부장의 이야기도 보면 본인이 처음에 그래서 이걸 뭘 지울까 싶어서 옆자리에 갔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폭행이라든지 어떤 저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 행위가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걸 독직 폭행, 즉 어떤 수사관이 어떤 면에서 뭔가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폭행을 한 독직 폭행 혐의로 지금 이제 서울 고검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고 지금 고검 같은 경우는 감찰과 조사를 일단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서 이 관련된 일단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 정진웅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시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사실은 이 병원에서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퇴원할 때 병명이 뭐냐면 코로나 검사였대요. 뭐 이거 본인도 뭐 크게 어떤 다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제 정진웅 부장에 대한 이제 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국민적 관심사여서 과연 이게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저는 좀 감찰을 통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감찰 통해서 밝혀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양측이 몸싸움 동영상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한동훈 검사에게 잘못했는지 정진웅 부장검사가 무리하게 수사를 했는지 이거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진웅 부장이 한동훈 그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진웅 부장 얘기로는 비밀번호 조작을 통해서 휴대폰 디테일 삭제하려고 한다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과연 그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냐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뭐 정진웅 부장은 독직 폭행의 뭐 죄책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현장에 이미 목격자들이 한 6명 있습니다. 정진웅 부장과 같이 나간 중앙지검 팀도 있고 또 법무연수원 그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격자들의 목격담도 있고 또 그 압수수색 바로 전후에 또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권에서도 오늘 일제히 한동훈 검사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의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검사라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과 원칙을 다루는 검사들의 상급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모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분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좀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행동을 일단 저지하고 확인하는 게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동훈 검사가 문제가 오히려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는데 이걸 좀 검사팀이 불급한 거 아니냐. 폭행 논란에 이번에 비밀번호 바꾼 감청 논란까지 좀 수사팀이 궁지에 몰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고사항이지 강제로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폭행 논란이나 감청 논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건 수사심의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은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지를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 보면 또 수사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 간부 간의 이제 폭행, 몸싸움 관련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